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토지나든지 뭐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한 곳에 정확하게 명중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망한 지역에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얘기할 때 토지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주변에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간접 자본 있지 않습니까? SOC라고 그러죠. 뭐 항만도 되고 공항도 되는데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철이라든지 GTX, 그다음에 KTX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주변에 내가 만약에 투자해서 그 산 땅의 토지 주변에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요즘은 이제 테크노밸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들어서면서 판교가 대단히 직주 근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판교가 상당히 부상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토지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이슈라든지 내 아파트 주변에 이제 학군이 있다든지 또한 이제 역세권,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조망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아파트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상당히 뭐냐면 가장 투자할 때 현명한 투자 내지 수익성이 올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권리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정책과 맞물렸을 때 이것은 시너지가 더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강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투자적인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은 어떤 몇십 배 수익이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요번에 보면 작년이라든지 보면 전세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자료에 보면 왜 명청하게 당했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했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공인중개사하고 서로 빌라 주인이 짜고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서류부터 이제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한테 많이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일반 아파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또 사기가 당하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토지 소유권이 확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뭐 10%에서 20%. 그래서 나중에 1년에서 2년 정도 토지가 확보돼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일반 아파트는 보통 분양받고 3년 안쪽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그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본이 문제든 간에 아니면 토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간에 상당한 기간이 멀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다 보면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이 지주택 아파트는 분양받지도 사지도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청약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야지만 어떻게 청약 통장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허구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고 안전하게 아파트가 지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지 말고
그 현란하게 나와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팜플렛, 브로셔 같은 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그 재소 씨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컨설팅 해주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정식 계약이 지어지지 않고 청약금으로 들어갔던 돈을 좀 2천만 원 정도 돌려받은 경험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2, 3천만 원 그냥 날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들 분양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좋은 점을 얘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런 토지 분양 사기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이 유튜브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기 당할 수 밖에 없지만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즉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분양 사기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족보까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신체적으로도 위협이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제가 지금 이제 밤에 장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편의점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고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로 다져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교제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결혼하고 하는 거하고 서로 교제하는 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제 외면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어떤 중대사를 결정했던 부분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내적인 면도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족관계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파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가장 중요한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서류 파악이 중요하듯이 토지나 아파트 강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서류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그 파악한 거는 뭐냐면 서류 파악.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는 이제 공적인 장부해서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어떤 서류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절대 속지 않겠죠. 그래서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뭐 등기부 등본 또 보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인 장부,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등기부 등본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가처분, 뭐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 하든지 제한물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건물이나 땅을 살 때는 어떤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법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게 되고 내 땅을 사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든지 또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류를 보고서. 그래서 이용 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펼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지도도 등본 더 나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전에 말씀 편에 얘기 드렸듯이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목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냐면 용어 파악이 중요합니다. 용어를 파악을 하게 되게 되면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 개념을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이거를 권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빙산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라든지 아파트 요즘에 나오는 어떤 모든 어떤 그 부동산 상품들을 봤을 때는 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류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사기가 숨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결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사기당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꼭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피눈물 흘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돈 벌면 뭐 부자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부자 뭐 학습 강의라든지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갖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뿐만이 아니고 대출받아서 한 돈 그 내가 정작 샀는데 돈은 안 되고 가격만 떨어진다든지 계속 묶여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걸 준다? 천만에만만입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동산을 할 때 절대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정말 진짜로 내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적인 부분을 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서점에 나가서 책을 제가 둘러보면 솔직히 말해서 기초라고 기본이라고 하는 책이지만은 너무 그냥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대략 약 19년, 대략 한 2020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과 많은 직원들하고 대화 나누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길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불특정한 다수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찍는 것 중에 것이라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각 지자처에서 이렇게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로 보게 되면 아주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경우도 많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듯이 이런 어떤 잘못 투자한다든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된다든지 삶의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뭐 몇십 배 오른다든지 어디가 뭐 돼서 뭐 돈을 벌었다든지 좋습니다. 하지만은 먼저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해서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에는 솔직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류 하나 하려고 그러면 관공서 가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아니면 시청 가가지고 신청하면 지방 같은 땅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팩스로 받아보려면. 공익요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뽑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발품, 손품, 내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가락만 움직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의 프로퍼티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단어라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첨단 정보 시설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여기서 온 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밸류 맵이라고 치게 되면요. 이쪽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지역에 토지를 살라고 한다. 그럼 그 부분에 찍어보면 그 부분이 언제쯤에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밸류맵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주변 땅이 예를 들어서 물론 용도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목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라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어떤 가격 시세로 봤을 때는 이 밸류맵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어떤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바가지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건물적인 부분,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해볼 수 있고 해당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보고 공인중개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거기를 가지 않고서도 물론 마지막에 갔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먼저 알아보고 주변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디스코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관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서 했듯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확인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주민등록 등본과 똑같지 내가 이 땅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그거를 뭐냐면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요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구글에 가서 토지 이음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단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게 되면 경기도 화성시 비봉명 양놀이 이렇게 그다음에 번주소를 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옵니다. 지적도 등본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어떤 지적도 등본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같은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뭐냐면 초급에 떠난 거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더 배우시고 더 공부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아주 기초부터 할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서류를 띄워보게 되면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띄워봤어요. 그럼 뭐 지목이 나오고 뭐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든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목은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28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목은 다 외울 필요 없고 제가 다음 강의에는 이 지목과 용도 지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에 이용한 관한 법률로 인해서 뭐냐면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관농자 옆에 빨간 글씨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농자,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밖에 안 되니까. 지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다, 미며, 잡종지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대지 등등등.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으로 금방 검색하면 좀 나오는 거니까 이걸 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 네 가지 중에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은 땅이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길이길이 보존하세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게 되고 이렇게 지적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네이버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이버 지적 편집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주변에 있는 어떤 바닷가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 주변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아무리 좋은 데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관리지역 이상을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금 현재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태안이 한참 바람 불 때 대략 한 20여 년 정도 가까이 되죠.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정말 조망권 좋다 해서 땅을 샀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찍혀 있는 땅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사기 당했던 거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어떤 행위가 할 수가 없는데 이용 규제사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도 등본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네이버의 지도 편집도 있습니다. 이 지도 편집도만 잘 이용하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을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로드뷰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저야 뭐 매일 밥 먹고 한 일이 일이니까 금방 그 물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또 구글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설표 방향에 있는 열람 발급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쭉 뜹니다. 그럼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어넣어 넣게 되고 700원 정도 수수료를 내게 되면 등기부 등본을 실시간으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라든지 각구에는 지역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을구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가등기라든지 아니면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적혀 있거든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 떼어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뭐냐면 집에서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맵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화면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지목과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